네, 2021년 9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을 계속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입니다. 3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죠.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말하기를 민간업자 대장동 개발 미래가치 높다며 참여하면서 남판교 사업에 대해서 쭉 기사가 떴고요. 요거 좀 주목해 주십시오. 대기업 임원이 대표인 컨설팅사 화천대유에 400억 빌려줬다. 네, 요 기사입니다. 요 기사. 그리고 그 컨설팅 회사는 킨앤파트너스. 이 킨앤파트너스가 개인 전주에 돈을 융통했다. 중간 정상 수익만으로 500억을 챙겼다. 경찰은 수상한 자금을 내사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킨앤파트너스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좀 보도를 해가고 있으니까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은 가겠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보고 있었는데. 자,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화천대유 사건 5번. 화천대유의 전주는 재벌인가? 그리고 돈에는 좌우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뭐 공공개발 운영 주장하는데 공공개발 좋아하시네. 어차피 5천억 환수했다는 돈은 민간 개발을 해도 환수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런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야 돼요. 그죠? 땅도 사야 되고, 뭐, 시공사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돈을 빌리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또는 브리지 론을 받거나, 이거 하려면은 은행이, 금융권이 바보입니까? 그냥 빌려줍니까? 이 사업이 인허가가 난다. 그리고 땅을 매입했다. 등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만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금융회사로부터 PF 자금을 빌리거나 브릿지 론을 빌리기 전에 일단 금융권이 아닌 데에서 부동산 개발에서도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투자자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거나 땅을 매입하게 되죠.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화천대유의 2016년 감사 보고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사업이 남판교 개발 사업이 2015년 시작됐죠. 남판교의 그 대장지구를 A1, A2, B1 이렇게 쭉 땅을 나눠가지고 차례차례 개발을 하는데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A1, A2, 그 다음에 B1 블록을 이제 사업부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이제 여기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거나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킨앤파트너스, 금방 동아일보에 보도됐던 그 회사로부터 291억 원을 빌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자가 높습니다. 연 이자율이 6.9에서 13.2%. 상당히 높죠. 뭐 초기에는 어쩔 수 없죠. 만기는 2017년에서 20년까지 갚는다. 사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이자고 하지만 이런 돈을 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돈을 빌려야만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 빌린 돈은 2017년에 다시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합 2017년에는 장단기 합쳐서 457억 원이 됩니다. 이자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올라가는데 13.2%에서 25%까지 올라갑니다. 네. 아까 처음에는 6.9에서 13.2%였죠. 근데 2017년에는 457억 원 늘어나면서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 13.2여서 25%. 네. 이건 투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시기에 화천대유는 MST라고 하는 데로부터 역시 비슷한 조건으로 60억 원을 빌립니다. 이렇게 되면 도합 517억 원을 마련한 게 되죠. 이 돈을 갖고 화천대유는 초기 운영비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 계약금 뭐 이런 걸로 사용했을 겁니다. 화천대유는 이 빌린 돈을 사용한 데에 대해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협약을 반드시 이행한다고 하는 그런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인
72억 3,900만 원을 이 협약을 이행한다는 보증금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내야 되죠. 그러니까 뭐 500 얼마 마련했어도 그 중에 한 72억, 73억 가까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큰 목으로 넘겨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들 가지고 아까 인허가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씁니다. 그렇게 돈을 빌렸을 때 화천대유는 500억 넘는 돈을 빌렸을 때 반드시 갚아준다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담보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담보는 앞으로 이제 이 돈을 갖고 화천대유가 취득할 예정인 프로젝트 A1, A2, B1 블록의 그 사업 부지, 자기가 이 돈을 빌린 돈으로 땅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 부지를 담보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걸 좀 봐주십시오. 현재 남판교 분당 대장지구의 아파트 이제 분양이 한참 지나간 것 같아요.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에 대한 겁니다. 대충 지금 이제 화천대유가 했던 A1, A2 블록에는 대장지구 A1, A2 지구에는 대우의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었었습니다. 퍼스트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한 1000여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A1, A2 합쳐가지고 30평형대가 주력입니다. 광고를 많이 쳤었죠. 시축 아파트니까 상당히 좋죠. 그 대우 푸르지오, 삼성의 레미안, 현대 아이파크, 또 어디죠? 뭐 자이 이런 데가 세칭 브랜드 아파트죠. 푸르지오가 들어가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상표값 때문에 돈이 훨씬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대장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이는데 아주 활약 중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북쪽의 판교 지역이 분양한 지 그때 판도가 로또였잖아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도 고쳐야 되고 하니까 교체할 바에는 새로 아파트 분양 받겠다, 받는 대로 가겠다, 새 아파트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굉장히 화랑이었고, 덕분에 웃돈도 붙어서 한 1억 원 이상 그런 전셋값도 상당히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쪽 분양받아서는 또 로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지구 남판교는 땅 짓고 헤엄치는, 개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자, 2017년에 이제 초기 자금을 아까 키넨 파트너스로부터 마련해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야 되는 이행금도 70몇 억 납부하고 이런 화천대유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면 금융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걸 성공합니다. PF 유동화 회상인 성남대장 제1차, 이것도 아마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금융권 회사들이 만든 뭐 뭐 페이퍼 컴퍼니까지는 아니고 뭐 페이퍼 컴퍼니라도 맞지 뭐 그렇게 이렇게 회사를 막 법인만 막 만듭니다. 성남의 뜰도 사실은 뭐 고유 사업만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성남 대장동이죠. 대장 제1차 등으로부터 2,568억 원을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2,568억 원을. 그러자 키넨 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게 아까 450몇 억이었잖아요. 2018년에 키넨 파트너스가 이 돈의 성격을 바꿉니다. 장단기 457억 원을 빌려줬다 그랬는데 그 중에 장기 차입금 351억 원을 아까 성남 대장 제1차가 2,568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화천대유에 빌려줬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변경합니다. 351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걸로 변경합니다. 이에 대해서 화천대유는 투자 약정을 맺은 게 있는데 A1 블록하고 A2 블록의 개발 사업을 진행한 후 해당 투자금에 대한 사업 투자 수익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즉 A1, A2 블록은 지금은 이제 대우 푸르지오,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가 다 들어섰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체 투자금 중에서 351억 원에 대한 거를 n분의 1로 나눠갖고 그 수익은 몽땅 키넨 파트너스에 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대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21년 3월, 올해 3월이죠. 키넨 파트너스는 화천대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으니까 수익금을 중간 정산합니다.
일단 예상 수익금이 이 정도다. 그때 한참 분양 중이라서 그랬겠죠. 중간 전선하면서 선수 수익으로 131억 원을 챙겨갑니다. 351억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으로 먼저 선수 수익금으로 13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키넨 파트너스가 화천대유를 움직이는 실제 전주, 물주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또 그 뒤에 양박업실처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키넨 파트너스는 한 457억 원을 화천대유에 투자했는데 이 돈을 키넨 파트너스는 자기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개인한테 빌려왔다고 합니다. 2016년에 키넨 파트너스는 A씨라고 지금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연이자율 10%로 A씨한테 400여억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키넨 파트너스가 돈을 빌려왔으면 담보를 줘야 되잖아요. 담보로 뭘 주는가 하면은 화천대유의 뭐 같은 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게 SK증권을 통해서 신탁을 해서 투자를 했던 천화동인이라는 법인이 있죠. 천화동인이 1, 2, 3, 4, 5, 7호로 나눠서 이제 SK증권에 신탁을 해놓고 투자를 했는데 그 천화동인 4호가 신탁을 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근데 천화동인 4호는 8,712만 원을 투자했어요. 성남의 뜰에다가 SK증권을 통해서 신탁을 통해서 8,712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19년, 13년, 19, 20, 21년 사업이 끝나는 21년이 왔을 때 도합 3년간 1,006억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1억 원도 안 되는 돈 투자해서 1,000억 원 받으면 1,000배가 넘죠. 1,100배인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400억 빌렸는데 8천만 원 투자한 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건 뭐냐? 대장지구 사업은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가 팔 놓고 헤엄쳐도 되는 겁니다. 그 오리발 끼우고 수경 끼우고 이스라엘 가면 사이에는 무조건 뜨죠. 예. 땀 안 짚고도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쉬운 사업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천화동인 4호의 대표는 누구냐? 제가 어제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이었다, 화천대유에. 그 전에 고문을 했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죠. 특검 되기 전까지 박영수 씨가 고문을 했는데 그 박영수 씨가 대표로 있던 로펌에 속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으로 화천동인 4호 대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8,712만 원을 투자해갖고 1,000배가 넘는 1,006억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요 8,700만 원의 출자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키넨 파트너스는 A씨한테 400여억 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키넨 파트너스하고 천화동인 4호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천화동인 거를 키넨 파트너스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회사인데. 그러면 키넨 파트너스가 화천대유라야만 이게 설명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화천대유 뒤에는 키넨 파트너스가 있고 키넨 파트너스 뒤에는 A씨가 있다라는 게 이제 추론이 가능해지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외부로는 바로 고문이라고 하는 그 박영수 씨가 이끄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를 천화동인 4호의 대표로 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키넨 파트너스가 무슨 회사냐? 이런 회사들은 자꾸 없어졌다 만들었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2013년 12월에 설립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투자 자문, 경영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걸 주목하셔야 되는데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있는 우란문화재단 이란 건물에 5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그러고 나서 2021년 6월, 지금부터 3개월 전이죠. 이 회사가 없어집니다. 이 회사가 키넨 파트너스가 거느렸던 자회사가 숙박 업체인 플레이스4,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요즘 뭐 싸게 호텔 잡아주고 하는 그런 업체들 맞죠? 아마 그거 같은데 거기에 흡수되면서 없어집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회사죠. 그러면 이 플레이스4하고 키넨 파트너스 뒤에는 이걸 전체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그게 A씨인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우란문화재단 건물은 소유를 누가 하느냐? 이거 주목하셔야 되는데
SK그룹에 관련된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최기원 씨가 이 건물의 수유주입니다. 이 최기원 씨는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최기원 씨는 SK그룹의 지주회사가 SK 주식회사인데, SK주인데, 거기 전체 지분의 6.85%를 갖고 있습니다. 제3대 대주주입니다. 이러한 그는 그의 이제 최태원 씨하고 그 다음에 최기원 씨의 어머니가 박계희 여사입니다. 그분이 호를 우란을 썼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2014년에 우란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최기원 씨는 우란문화재단의 이사장도 맡습니다. 우란문화재단, 그 다음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A씨로부터 400여억 원을 빌려왔죠. 키넨파트너스가. 그리고 457억 원을 장단기로 화천대유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키넨파트너스의 대표가 누구냐? 2015년, 16년간에는 박중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중수 씨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최대 지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중수 씨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까 최기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SK행복나눔재단 본부장을 하셨고 행복나눔재단 산하의 식문화 관련 사회공헌재단인 행복 FNC재단의 대표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말까지는 최기원 이사장과 함께 우란문화재단의 공동대표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2019년에 우란문화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표로 있었던 키넨파트너스도 2019년, 20년에 매년 4억 원의 기부금을 이 재단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키넨파트너스하고 박중수 씨는 화천대유에 투자해서 벌었나요? 다른 데도 있겠죠. 이렇게 번 돈은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요거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사단법인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한 것들, 뭐, 공익사업을 위한 것들이 많은데, 이 재단들은 자기네 출연금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금융권에 안전한 데 투자하면 좋은데, 그러면 1, 2%밖에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연을 했던 분들이 개인 더 출연을 증가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내주는 분들한테 의존하는데 출연금을 내주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마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 뭐 나쁜 표현일지 모르지만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가 아마 이런 거에 해당될 겁니다. 사실 우리 재단들이 돈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련하는 게 많은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A씨도 이제 이 우란재단하고 행복나눔재단에 출연을 했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A씨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어쨌든 큰 수익을 올렸다는 건 짐작을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대충 여기서 설명을 멈추겠습니다. 화천대유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화천대유를 통해 가지고 공공사업을 했다고 자랑하는 이가 누굽니까? 이재명 씨죠. 그럼 이재명 씨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는 게 탐사보도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보도를 쭉 하면서 돈에는 좌우가 없다. 돈에는 아래 위도 없고요. 돈에는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많은 감정의 신, 무슨 신, 불의 신 다 있잖아요. 희한한 감정의 신, 분노의 신. 근데 돈의 신이 없습니다. 돈은 거의 신입니다. 돈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인 사람도 속전을 내면은 사형을 안 당하죠. 그 정도로 돈은 파워풀한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돈은 파워풀해집니다. 자, 공공개발을 내세운 좌파, 우파가 우스운 얘기죠. 좌파, 특히 좌파가 공공개발한다고, 이거는 명분이 있다라고 내세우는 건 사실은 난센스입니다. 장난입니다. 애들 놀리는 거죠. 공산당도요, 돈은 진짜 좋아합니다. 공산당도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북한 공산당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 그런 공산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자들도 돈 때문에 움직이고 반일 운동하는 자들도 돈 때문에 돈 따라 움직입니다. 돈 냄새 귀신처럼 맞습니다. 이재명 씨, 이 대장동 사업으로 5천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사업인데 성공시켜서 5천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와 킨앤파트너스 등이 화천대유에게 초기에 투자한 것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성공이 확실한 겁니다. 이재명 씨가 대단해서 이거 성공시킨 게 아니라 누가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권 다툼이 커서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걸 알고 있는 진중권 씨가 이렇게 한마디 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좌초한 이 대장동 남판교 개발이 민간 개발을 하려다가 문제가 돼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거 막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죠. 그리고 자기는 공공개발로 해서 그런 거죠. 이 좌초했던 민간 개발에 공영개발이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 사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것이다. 그리고 5천억 원은 어차피 민간 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는 것이다. 네, 민간 개발해도 거기에 도로 닦고 뭐 하는 건 민간업체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진중권 씨는 공영개발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간다. 민간 개발을 했으면 분양가 상한제죠. 근데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죠. 그렇게 하면 민간 건설업자들이나 시행사들은 돈을 더 벌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올라가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입주민이 손해죠.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입주민도 대만족입니다. 왜? 지금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 대장지구 아파트는요, 이미 분양가 플러스 1억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거래는 지금 안 되겠지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이들도 입이 벌어졌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좌파는 부유한 사람을 비난하지만 돈이 없으면 좌파도 활동하지 못하고 좌파들도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제가 몇 차례 강조했던 영화 내부자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저 경북이나 전남에 있는 오지의 군수였다면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못합니다. 공영개발, 공공개발 꿈도 못 꿉니다. 목적은 성남이라고 하는 분당을 끼고 있는, 하늘 아래 천당보다 더 좋다는 분당을 끼고 있는 그 성남시장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공공개발로 했다는 이 대장지구 사건이 터지면서 이재명 씨가 어떻게 될지, 그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한 푼 받았으면 진짜 바보죠. 그거 원래 안 받는 겁니다. 네. 그 직접 받으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하게 ABC도 그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자, 오늘의 제목은 화천대유의 전주는 재벌인가 아닌가. 그럼 재벌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재벌 측근이 있었다고 하면, 하고 이재명 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돈에는 좌우가 없다. 공공개발 좋아하시네. 어차피 그 돈은 환수하는 돈이었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씩 화천대유 사건이 이해가 돼 가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